결론부터 빠르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립선암 수술, 전립선 절제술 이후에 오는 발기부전에 원래의 기능으로 돌아갈 수 있는 회복률이 낮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끝까지 보셔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남성들을 위한 건강 채널 매일건강의 물리치료사 정무진입니다. 근래에 제 채널의 발기부전과 관련된 영상이 여러 시청자분들께 사랑을 받으면서 꽤 많은 전립선암 환자분들에게 연락을 받았어요.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이 궁금해 하시는 것들이 전립선암 수술 이후에 온 요실금과 발기부전이 언제쯤 혹은 얼마나 회복이 될 수 있는지 그 예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들 궁금해 하셨어요. 특히 그 중에서도 발기부전과 관련돼서 굉장히 더 궁금해 하셨어요. 그래서 오늘은 전립선암 수술, 전립선 절제술 이후에 오는 발기부전이 얼마나 회복이 되는지 그 회복률에 대해서 저와 함께 알아보려고 합니다. 전립선암과 관련된 많은 치료 방법들이 있지만 아직까지는 대부분의 분들이 선택하는 것이 이 전립선 절제술인 수술이시죠. 2016년도에 저널 오브 섹슈얼 메디신에 실린 논문을 참고해보면 해당 연구에서는 총 180명의 남성이 이 연구에 참가를 했다고 합니다. PD5 억제제 같은 경우에는 포스포디에스트라제 타입 5 이니비터라고 해서 우리가 흔히 아는 비아그라나 시알리스와 같은 발기부전 치료제라고 생각을 하시면 여러분들이 편할 것 같습니다. 이 연구는 원래의 발기기능으로의 회복을 보는 것이기 때문에 그 기준을 IIEF의 설문점수의 발기기능 점수의 24점을 기준으로 하였습니다. 총 180명의 평균 연령은 59세, 수술 전의 평균적인 발기기능의 점수는 24.3점이었습니다. 이 남성들의 전립선 절제술 이후에 평균적인 발기기능 점수는 17.5점으로 낮아졌고, 수술을 하고 24개월 후에 발기기능의 점수가 24점이 넘는 사람은 37% 정도였다고 합니다. 또한 이 180명 중에 수술 전부터 발기기능 점수가 24점이 넘은 사람들은 132명이었고 이들의 평균 나이는 58세, 수술 전에 발기기능의 점수는 29.2점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의 전립선 절제술 이후에 평균적인 발기기능의 점수는 24.4점으로 보고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24점이 넘었던 사람들의 경우에도 24개월 후에는 48%만이 24점 이상의 점수로 돌아온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환자들의 80%는 신경보존 전립선 절제술을 받았다는 것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세한 결과를 보면 총 180명 중에 43%, 78명만이 PD5 억제제의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원래의 발기기능으로 돌아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22%, 오직 39명만이 PD5 억제제를 사용하지 않고도 원래의 발기기능으로 회복을 했다고 합니다. 수술 전부터 발기기능 점수가 24점 이상이었던 사람들의 경우에는 PD5 억제제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36%, 오직 47명만이 원래의 발기기능으로 회복이 됐고, PD5 억제제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16%, 21명만이 원래의 발기기능으로 회복했다고 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이 결과만 놓고 보면은 PD5 억제제, 그러니까 비아그라와 같은 약물이 수술 이후에 발기부전을 회복하는 데 꽤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조금 의아해 하실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원래 발기기능이 더 좋았던 24점 이상인 사람들이 더 좋은 회복률을 보여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의외로 24점 이상이었던 사람들이 더 낮은 회복률을 보여줬죠. 이것은 나이가 조금 변수로 작용을 했기 때문입니다. 수술 전부터 발기기능 점수가 24점이 넘었던 132명을 60세의 나이를 기준으로 하여 다시 나눴는데 60세 미만의 경우에는 총 환자군의 회복률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것을 볼 수가 있는데 60세 이상의 환자는 PD5 억제제를 사용하더라도 회복률이 16%로 굉장히 낮아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PD5 억제제를 사용하지 않고 자연적으로 회복될 확률은 고작 4%에 그치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전체 환자 중에 22% 그리고 발기기능 점수가 24점이 넘었던 남성의 16%만이 PD5 억제제를 사용하지 않고 자연적으로 원래의 발기기능으로 회복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연구에서는 수술 전에 원래 발기기능으로 돌아가는 것을 기준으로 삼았기 때문에 회복률이 조금 더 낮은 것은 있습니다. 아마도 어느 정도의 성생활이 가능한 조금 더 낮은 점수를 기준으로 뒀다라고 한다면 조금 더 높은 회복률이 나왔을 수도 있겠죠.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 제가 여러분들께 전달해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단순히 수술 이후에 발기부전의 회복률이 낮다
일까요? 단순히 회복률이 낮다라는 이야기만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릴 거면 이렇게 제가 이야기를 전달해 드릴 이유가 없겠죠.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4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 수술 이후에 오는 발기부전의 회복률이 요실금에 비하면 낮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수술 전에 수술을 하고 나면 발기부전이 생긴다는 이야기를 듣죠. 하지만 원래 발기 기능으로 얼마나 회복할 수 있는지 이 회복률을 알려주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회복률을 환자들도 수술 전에 미리 알고 있어야 되고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환자들은 반드시 알 권리가 있기 때문이죠. 두 번째, 연구에서도 24개월 후를 기점으로 한 것을 보아 발기부전의 경우에는 단순히 짧게 보는 게 아니고 최소 24개월 이상은 보아야 한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여러분들이 단순히 2달에서 3달 정도 무언가 재활을 시도해 봤는데 효과가 없다라고 해서 좌절하거나 포기하실 필요가 없다라는 이야기죠. 세 번째, 비아그라와 같은 PDE5 억제제를 복용을 하는 것이 수술 이후의 발기부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의료진과 상의해서 환자 본인에게 맞는 적절한 용량과 적절한 빈도를 처방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네 번째, 해당 연구에서는 PDE5 억제제의 사용 여부만을 판단을 했기 때문에 이러한 약물 외에 다방면적인 음경 재활을 같이 접근한다면 좀 더 보다 좋은 효과를 낼 수가 있습니다. 전립선암 수술 이후에 발기부전을 경험한다는 것은 남성들에게 굉장히 힘든 과정이고 그 재활 과정 또한 굉장히 힘든 과정입니다. 이를 누군가에게 털어놓는 것도 굉장히 어렵고 어쩌면 24개월 이상의 보다 긴 시간이 필요하기도 하죠. 제가 모든 분들에게 수술 이후에 발기부전이 회복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짓말은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충분히 24개월 이상의 긴 시간을 재활에 투자해봐야 하는 근거가 존재하는데요. 이것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다음 영상에서 다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충분히 긴 시간을 재활에 투자했음에도 별다른 개선이 없다라고 한다면 수술적인 처치를 고려해 보시는 것이 바람직한 방법입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수술적인 처치를 고려한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조금은 생각해 봐야 할 문제겠네요. 오늘은 전립선암 수술 이후에 오는 발기부전이 얼마나 회복될 수 있는지 그 회복률에 대해서 저와 함께 알아봤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께 유익한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알찬 내용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정말 무척 진지한 이야기를 알기 쉽게 알려드리는 물리치료사 정무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